여러분, 미국에서 첫 집 사실 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죠? 신축집을 사야 할까? 아니면 연식이 좀 있는 집을 사야 할까? 물론 가격도 다르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게 될 때 첫 번째 집을 어떻게 사시느냐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첫 집을 구매하실 때 연식이 좀 있는 집을 구매해야 하는 장단점과 신축을 살 때 장단점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고요. 여러분들이 투자자로 성장하실 때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첫 집은 어떤 집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평밀입니다. 미국 부동산을 어떻게 똑똑하게 투자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께 같이 성장 스토리를 공유하는 유튜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미국에서 첫집 사기 시리즈 세 번째 영상을 들고 왔는데요. 지난 두 영상에 여러분들께서 뜨겁게 댓글로 달아주시고 질문해 주셔서 오늘 영상 따끈따끈한 걸 갖고 와봤습니다. 댓글 중에 한 분이 이런 거 여쭤보셨어요. 제가 지금 첫 집을 사려고 하는데 신축 집을 사는 게 나을지 아니면 조금 가격은 저렴하지만 연식이 좀 있는 집을 사는 게 좋을지 어떤 판단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질문은 저희가 라이브를 할 때마다 아니면 멤버십 안에서도 질문이 자주 오는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신축의 장단점과 연식이 있는 집의 장단점을 조금 빠르게 이야기해보고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결정하실 때 생각하셔야 되는 세 가지 질문 제가 이야기해볼 거고요. 아평밀 저희들의 생각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축의 장점, 아무래도 새 집이죠. 새 집이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잘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고 요새 핫한 디자인으로 아마 디자인이 되어 있는 집들이 많을 것입니다. 사진을 찍어도 좀 더 예쁘고요. 새로운 집이 주는 그 설레임이 있죠. 아마 연식이 있는 집은 주지 못하는 신식집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리비가 아무래도 걱정이 없겠죠. 파이프만 보더라도 옛날 집들보다 요새 집들이 좀 더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재질로 된 파이프로 만들었을 테니까 파이프만 보더라도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집이고 워런티가 있다는 가정하에 유지 보수할 때 내가 들어가는 지출이 현저하게 작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리비나 유지 보수 걱정은 아무래도 연식이 있는 집보다는 적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디자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디자인이 물론 중요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에너지 효율도 다릅니다. 요새 만든 집들은 좀 더 에너지 에피션트하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전기세 그리고 난방비 같은 거 생각하실 때 요새 지은 집들이 상당히 더 유틸리티비가 더 내려갈 수 있어요. 옛날 집들 같은 경우에는 창문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효율성을 생각하지 않고 지었던 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추운 지역의 난방비에서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설비 자체도 더 견고하게 지어진 집들이 많다 보니까 자연재해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에는 설비 자체가 조금 더 새 집들이 탄탄하게 지어졌을 테니까 그런 점 역시 장점으로 꼽힐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집의 가장 큰 장점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정적으로 우리가 살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새 집이 만족도가 훨씬 높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평밀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집도 저희가 첫 주인이에요. 저희가 지어서 들어온 건 아니었고 빌더가 이 집을 지어놓고 약 3년 동안 아무도 사지 않아서 너무 비싸게 올렸거든요. 이 집을. 저희가 들어와서 첫 주인으로 살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럭키하게 저희가 빌드하지 않았지만 새 집에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요. 새 집이 주는 그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도 그걸 느꼈고요. 하지만 새 집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죠.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단점은 첫 번째로 봤을 때는 가격이겠죠. 가격이 아무래도 연식이 있는 집보다는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다운페이로 지출하셔야 하는 것들이 조금 더 높고요. 그리고 몰기지를 받으셔야 하는 액수도 역시 높겠죠. 새 집의 가장 큰 단점은 가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짓는 집들은 HOA가 더 높아요. 그래서 많은 집들이 HOA 가격들이 참 천차만별인 곳들이 많은데 HOA가 있는 지역이라면 아마 새 집이 HOA가 더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단순히 집 가격뿐만 아니라 매달 지출하셔야 되는 HOA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새 집을 사셨을 때 투자 집으로서의 그 value add opportunity는 현저하게 작습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내가 이 집을 사서
몇 년을 살다가 투자집으로 전향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사는 자가로서는 정말 매력이 있는 집일 수 있으나 내가 투자집으로 전향했을 때는 매력이 없는 집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이걸 갖고 있는 동안 얼마나 가격이 상승하는가, 그러니까 natural appreciation, 이제 내추럴 에퀴리가 얼마나 쌓일 수 있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forced equity, 내가 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얼만큼 그 집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이제 그걸 보는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 natural equity랑 forced equity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신축 집은 둘 다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natural equity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을 사셔가지고 투자집을 전향하실 경우에 내가 갖고 있는 집값이 그동안 얼마나 뛸 수 있는지 이제 그걸 보셔야 되는데, 많은 집들이 새 집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비싼 가격에서 사셨던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거의 고점에서 구매하셨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집을 몇 년을 살다가 투자집을 전향하더라도 natural appreciation은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forced equity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금 집을 저렴하게 사서 내가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서 그 집의 밸류를 높이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새 집은 고점에서 구매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뭐 베개알들을 고치고 화장실 하나 더 늘리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에퀴리를 여러분들께서 단시간에 만들어내실 수가 없기 때문에 내추럴 에퀴리와 forced equity 면에서 봤을 때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높은 집값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시다가 그 집을 렌트로 돌리시더라도 캐시플로우가 잘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신축집을 사시다 보면 투자집으로 전향했을 때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가 난다, 이렇게 되면 그 집을 투자집으로 살려고 했었던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하시고 이걸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축집은 이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수리나 DIY 같이 내가 손을 더럽혀서 이 집을 고치고 싶지 않으신 분들, 정말 바쁜 직장인이신 분들, 그리고 맞벌이 부부이신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신축집이 더 나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또한 중요한데요. 자가로 5년 이상 사실 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자가로 5년 이상 사실 경우가 렌트와 자가를 비교해 봤을 때 자가가 훨씬 나은 케이스라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넘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가로 5년 이상 사실 분들, 그리고 여윳돈이 조금 있으신 분들, 왜냐하면 다운페이나 클로징 커스트 같이 지금 지출해야 되는 돈이 조금 더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신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자본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릴게요. 그럼 반대로 조금 연식이 있는 집들은 어떨까요?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죠. 가격이 신축에 비해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더 넓은 집을 좀 더 싸게 구매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같은 사이즈를 보시더라도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다는 점, 그게 큰 장점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투자 집으로서 매력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개념 중에 두 가지 개념이 있죠. Natural Equity와 Forced Equity. 그러니까 Natural Equity는 Appreciation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조금 연식 있는 집을 사시면 Forced Equity로 내가 집 밸류를 상당히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집보다는 내가 투자집으로 살 때 조금 더 매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연식 있는 집을 사시는 분들은 투자자의 마인드로 집을 사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연식 있는 집들을 사시는 분들한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어떤 시나리오냐면, 내가 집을 사고 집을 공사를 한 후에 집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캐시아웃 리파이낸스를 통해서 현금을 다, 내가 수리비로 썼던 현금을 다 빼내고, 그리고 나서 렌트를 전향을 하실 때 내가 투자했던 돈을 다 이미 빼냈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은 상당히 좋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새 집을 살 때와 연식이 좀 있는 집을 살 때 가장 큰 다른 점은 내가 얼만큼의 에퀴리를 내가 공사를 통해서 내가 산 후에 얼마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올릴 수 있는가, 그 실링이 어디까지가 다른가의 그 차이점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정말 많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요,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레노베이션을 정말 하기 싫어하시는 분이나 레노베이션에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비에서 예기치 못하게 정말 많은 돈이 나갈 수가 있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집이 오래됐기 때문에 아까 제가 파이프 얘기를 했었잖아요. 파이프가 갑자기 뭐 동파가 된다든지 전기와 배관 같은 부분들이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수리비가 정말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집인 만큼 에너지 이피션트 하지 않기 때문에 수리비 외에도 유지비에도 정말 돈이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창문 같은 경우에는 창문 하나를 고치는데도 정말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이 많은 집이라고 하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지붕, 창문, HVAC 이런 부분들은 돈이 조금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걸 사시기 전에 잘 염두를 하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이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2, 3년 내에 이사 가실 분들, 그러니까 단기간으로 내가 어프리시에이션을 통해서 수리비를 다 빼내고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다른 집을 산다든지 혹은 다른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추천합니다. 그래서 2, 3년 안에 이사 가실 분들, 단시간 안에 밸류 애드를 빨리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려요. 수리를 하는데 그렇게 두려움이 많지 않으신 분들, 그래 뭐 한번 해보지 뭐, 평밀도 했다는데 내가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마인드셋이라면 정말 강추드려요. 왜냐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컨트랙터랑 같이 일하시는 거나 집을 리모델링 하실 때 그런 힘드신 부분들은 저희 멤버십 들어오셔서 저희랑 같이 고민하시면서 해결해 나가시면 되거든요. 저희 멤버십 안에도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공사를 잘 해내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실 때 내가 조금 두려운데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내가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서 내가 도움을 받으면서 한번 해본다면 나는 도전해볼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아평밀 VIP 멤버십 꼭 들어오셔서 같이 고민하시고 질문해 주시고 해결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상황에 맞는 집을 고를 때 생각해야 하는 3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어떤 선택이 여러분들한테 잘 맞는 선택인지 이 3가지 질문 통해서 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내가 갖고 있는 예산의 90% 아래에서 집을 살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내가 갖고 있는 예산의 100%가 아니라 왜 90% 미만으로 집을 사라고 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 이유는 바로 집을 사고 나서 돈이 항상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신축을 사시던 간에 오래된 집을 사시던 간에 액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분명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저브를 갖고 계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오래된 집은 조금 더 리저브를 많이 갖고 계셔야 돼요. 오래된 집은 제 생각에는 70%는 요즘 조금 집가격이 많이 올라서 힘들고 70% 외에 제 생각에는 적어도 80% 정도는 기준점을 주고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는 집이 여러분들 예산의 80% 미만인지를 반드시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신축집의 경우에는 100%가 넘어간다 하시면 재정적으로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집을 보실 때에 무리하셔서 100%, 110%, 120%로 보지 마시고 80%, 75%, 77%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80% 미만으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질문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려는 집이 90%, 80% 미만의 예산으로 내가 살 수 있는지 그 질문을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뭔가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고치고 뭐 손보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가 중요합니다. 이건 부부이실 경우에 한 분은 나는 뭐 인테리어 같은 거 보는 거 좋아해. 그리고 또 다른 분은 나는 고치는 거 뭐 나쁘지 않아. 고치면 뭐 한번 해볼 수 있지. 이런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연식이 있는 집이 좋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노베이션이나 인테리어 같은 것들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훨씬 잘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레노베이션에 조금 두려움이 없으시다 하면은 결정하실 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번거로운 일이 너무 싫다. 나는 지금 W2 내 일에 포커스하기도 너무 벅차다. 그런 분들한테는 신축을 추천드릴게요. 마지막 질문은요.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여러분들께서 3년에서 5년 후에 그 집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를 생각을 미리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3년에서 5년 후에도 내가 계속 살 집이다 하시면 신축집이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 이상 거주하실 분들은 신축집 사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5년이 아니라 2, 3년만 살다가 또 다른 투자집으로 넘어가고 싶다. 혹은 내가 FHA 론을 써가지고 또 다른 집을 사고 싶다. 혹은 내가 앞으로 투자자로서 빠르게 성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신축집보다도 투자집을
생각을 해두시고 조금 연식 있는 집을 사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집이 과연 투자집으로서 좋은 집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시는 집을 투자집 계산기에 넣으셔서 그 투자집 계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얼만큼의 캐시플로우가 매달 나올 수 있는지 계산을 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내가 자가집을 사는데 왜 투자집 계산기를 돌려야 하나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투자집은 자가집과 다르게 넘버로 어프로치를 하셔야 됩니다. 넘버가 안 나오면 투자집으로서 전혀 매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지금 사는 집을 투자집으로 바꿀 계획이 있으시다면 계산기를 넣으셔서 계산기를 통해서 지금 현재 마켓 렌트를 돌렸을 때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집인지 보시고 그거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떤 첫 집을 사실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이고 여러분들의 결정입니다. 여러분의 성향과 여러분의 스타일 그리고 여러분의 예산이 정말 중요한 지표가 될 텐데요. 무조건 비싼 신축이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낡고 조금 오래된 집이라고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은 선택은 여러분 상황에 맞는 선택인 것 같고요. 수익성과 안정성 그리고 집이 주는 그 컴포트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추셔서 첫 집을 구매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영상으로는 첫 집을 살다가 렌트를 주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집을 고르는 게 가장 수익성에 좋을지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시기 쉽도록 어떤 집이 첫 집으로도 좋고 렌트를 주기에도 좋은지 몇 가지 조건들을 말씀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시고 또 첫 집 사기 시리즈 계속 이어갈 테니까요. 아래 질문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도 드리고 영상으로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